안녕하세요. 9주차 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주차 2강의 학습 목표는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 검정을 이해할 수 있다입니다. 학습 내용으로는 가설을 설정, 가설 검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설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배웠습니다.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잠정적인 증명 이전의 진술이다. 우리가 진술,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계적 추론이라고 하면 크게 추정과 가설 검정이 있고, 추정은 점추정과 구간추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설 검정이라고 하는 것은 모집단에 대해서 가설을 설정하고 나서 표본으로부터 얻은 자료를 가지고 가설의 진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가설 검정이 됩니다. 가설 검정의 절차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가설 검정의 절차는 첫째는 가설을 설정하는 거죠. 우리가 가설에는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유의수준 알파를 결정하는 것이고요. 대개 이제 알파라고 하는 것은 0.1 또는 0.05 또는 0.01 이 세 가지 수준에서 우리가 대개 정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적절한 검정 통계량을 갖다가 선정해서 결국은 알파 수준에 따라서 임계치를 결정하는 것이 세 번째 단계가 되고요. 네 번째는 이제 통계량을 계산해서 다섯 번째 가서 그 통계량에 대한 걸 가지고 임계치와 비교해서 가설이 맞는지 안 맞는지, 다시 말하면 기무가설을 채택할 것인지 대립가설을 채택할지를 갖다가 결정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가설 검정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가설을 설정하는 방법에서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 한번 7장에 가서요. 147페이지 가면 예제 1번 문제가 있습니다. 한 상자의 무게가 454g인 비스켓을 생산하는 회사가 있다. 이 회사 품질관리부서에서는 비스켓 한 상자의 평균 무게가 454g을 벗어났는지를 가설 검정을 위한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설정해 보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만약 품질관리부서라고 하면 454g이라고 봉지에 쓰여 있으면 454이어야 하죠. 만약 454에서 크게 미달하게 되면 소비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요. 또 454라고 해놓고 나서 454보다 지나치게 많으면 회사 원가에, 과자를 만드는 원가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평균 무게가 454g이라고 써 있으면 454가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기무가설은 우리가 기무가설을 지난번에 H0라고 되게 표시를 했죠. 그래서 H0는 평균 뮤가 454g이다. 이렇게 쓰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립가설은 H1이라고도 하고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HA라고도 표시하는데 HA는 뮤가 454g이 아니다. 그래서 예제 1번에 대한 가설을 만들려고 하면 기무가설은 454g이다. 평균이 454g 이렇게 하고 대립가설은 454g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예제 2번입니다. 교과서 147페이지죠. 현대자동차에서는 리터당 평균 주행거리가 16km인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다. 소비자 단체에서는 평균 주행거리가 16km 미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회사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 가설 설정을 하고자 한다. 이 경우에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설정하라. 우리가 가설에 대한 문제를 볼 때는 마지막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회사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가설 설정하고자 한다. 누가 하고 있어요? 소비자 단체에서 하고 있는 거죠. 소비자 단체에서는 회사에서 16kg라고 했을 때 16보다
더 많이 자동차가 달린다고 하면 아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거죠. 왜? 소비자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다만 소비자한테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회사에서는 16km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16km보다 현저하게 미달될 때 미달된다고 하는 것을 가정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회사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가설 설정한다는 이 가설이 어디로 와야 되냐면 기무가설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립가설로 와야 됩니다. 우리가 가설은 기무가설 H0와 대립가설 HA로 표시를 하는데 가설을 설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요 대립가설을 먼저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평균이 16km보다 적다. 이것이 이제 소비자 단체에서 주장하려고 하는 거죠. 주장하려고 하는 가설이 되게 대립가설 HA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요 뮤가 16km보다 작다라고 하면 요거의 반대는 이것이 16km보다 크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뭘 조심해야 되냐면 항상 기무가설에는 이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립가설에는 이퀄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대립가설에는 항상 뭐뭐보다 작다, 뭐뭐보다 크다 또는 뭐뭐보다 뭐가 아니다. 요 세 가지가 대립가설의 형태고 기무가설에는 기무가설 H0에는 항상 우리가 뭐뭐보다 작거나 같다, 뭐뭐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같다 요 세 가지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가설 설정 문제에 있어서는 가설의 마지막 단계에서 무엇을 주장하려고 하는지를 보고 나서 그 문제가 이것을 기무가설로 설정하라 하는 말이 없으면 그 주장하는 바를 대립가설로 설정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보세요. 회사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회사가 주장 뭐 한 거예요? 휘발유 1리터를 넣으면 예를 들어서 16km를 간다라고 주장한 거죠. 회사에서요. 근데 소비자 단체에서는 16km를 더 가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거죠. 16km를 못 간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려고 하는 거라서. 그래서 소비자 단체에서 주장하려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회사가 16km라는 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가설을 설정한다는 얘기는 너희들 자동차가 16km가 안 간다는 것을 주장하려고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뉘앙스, 어떤 문제에 있어서 그 뉘앙스를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제 프랑스 말의 뉘앙스란 말은 미묘한 차이라는 뜻이지만 그 문장 속에서 그 미묘한 의미를 잘 이해해서 그것을 캐치해서 그것을 대립가설 HA로 우리가 설정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예제 4번 문제입니다. 그 교과서 그 155페이지 문제입니다. 어느 제약회사에서는 평균 28시간 내에 두통을 완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어느 제약회사에서 두통약을 만들었겠죠. 진통제를 만들어가지고 평균 28시간 이내에 두통을 완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쟁업체에서는 두통을 완치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더 길 것으로 판단해요. 더 길다는 얘기는 28시간보다 더 길 거다. 를 판단해서 100명의 복용자, 그 두통약을 복용한 자를 표준출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평균 완치 시간이 28.6분이었고 표준 편차는 5.2분이었다. 이 경우 경쟁업체는 그 두통약이 28분이 넘을 것으로 보고 두통약이 경쟁업체 이제 가설로 설정할 때 마지막 단계에서 경쟁업체에서는 두통약이 28분이 넘을 것으로 보고 유의 수준 5%에서 가설 검증하라. 그래서 지금 빨간색으로 줄친 부분이 HA 가설로 와야 됩니다. 우리가 가설을 설정할 때 가설을 설정하면 이제 가설 검증 문제이기 때문에 5가지 단계로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가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H0, 그 다음에는 HA를 만들어야 되는데 항상 대립가설 HA를 만듭니다. 그래서 뮤가 28분보다 크다. 28분보다 넘을 것을 보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뮤가 28분보다 크다라고 하면
요 반대는 그렇지 않다. 28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것을 뮤는 28이라고 썼는데 이렇게 쓰거나 또는 이렇게 쓰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뭐뭐보다 크다의 반대를 쓰는 거니까 작거나 같다 해도 관계없고 또 28시간이라고 해도 관계없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항상 알파 유의 수준을 정하는 거예요. 얼마입니까? 5%죠. 5%라고 써도 되고 또 하나는 0.05라고 써도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 문제는 이제 알려준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뭐가 알려졌어요? 표준 편차가 알려져 있고 100명이니까 대표본이죠. 따라서 지통계라는 걸 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분포 교과서 322페이지를 가볼까요? 교과서 322페이지 가면 표준정기원표 표가 나옵니다. 표준정기원표 표가요. 그래서 표준정기원표 표를 한번 그려보면 이런 표가 나오는데 우리가 항상 기강 영역을 이제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HA가 뭐뭐보다 크다. 뭐뭐보다 크다니까 이쪽입니다. 이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 빗금친 부분이 0.05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 하얀색 부분부터 여기까지는 얼마가 됩니까? 0.95가 되는 거죠. 우리 표가 이쪽부터 좌측에서부터 이렇게 표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읽으면 됩니다. 교과서 322페이지에 그 표로 가서 그 가운데 부분이 확률 부분인데 그게 0.95에 해당이 되는 값을 보면 지금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 1.64 부분을 보세요. 1.64 부분이 보면 얼마 나와요? 1.64가 0.9490이 나오고 1.65가 0.95053이 나옵니다. 그래서 약 1.64 또는 뭐 보관법으로 1.645 정도 되게 되는데 1.645 부분을 읽으면 표준정기원표 G값의 1.64 부분을 읽으면 그 확률값이 0.95가 나오니까 알파 수준 5%가 빗금친 부분에 해당하는 거니까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요 3에 해당하는 부분 더 계속 쓰면은 G가 1.64보다 작으면 H0가 accept 되는 거예요. accept 되는 부분이고 G가 1.64보다 크면 H0가 reject가 되고 reject가 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HA가 accept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세 번째까지 한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이제 실제로 지통계량을 계산하는 거죠. 지통계량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통계량을 계산하면 G는 우리가 X바 여기에서 루트 N우에 요거니까 여기에서 지금 표본 평균이 얼마나 하냐면 28.6이 나왔습니다. 28.6이 나왔고 항상 이거는 요 뮤는 문제에 나와 있는 가설에 나와 있는 요하고 일치합니다. 그래서 28.6 마이너스 28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표본의 수가 몇 개냐면 100명입니다. 100명. 그렇죠? 표준 편차는 얼마예요? 5.2분이죠. 그래서 5.2를 루트 100이니까 루트 100을 계산하면 10이 되는 거니까 뭐 금방 계산이 나오죠. 그래서 요 G값을 계산하면 1.15가 나왔어요. 근데 1.2로 가보세요. 이렇게 가면요. 지금 1.64가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1.15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어딘가 알겠어요? 여기쯤에 해당이 되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요 하얀 부분에 속해 있는 것으로는 H0 채택이 되는 것이고 요 빗금친 부분에 속해야 HA가 채택이 되는 건데 결국은 요 하얀 부분에 속해 있으니까 이 문제 다섯 번째 결론은 뭐예요? H0가 accept 되었다. H0가 채택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채택이 되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경쟁업체가 28분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 분명히 요
저 표를 보면 가운데를 넘어갔죠. 근데 통계에서는 조금 넘었다 해서 왜? 표준 편차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넘었다 해서 이것이 뭐 부족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확실히 넘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넘으려면 확실히 넘어야 되는 거지 또 확실히 미달됐다고 하는 거지 조금 뭐 그 근방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는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28분이 넘을 것으로 보고 하지만 28.6분이 나왔죠. 28보다는 28은 크지만 통계적으로는 이 정도를 가지고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HLU가 채택이 되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쟁업체가 두통약이 28분이 넘을 것으로 보는 것은 그렇지 않다. 28분이 이내에 두통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 제약회사의 말이 맞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요, 교과서 8장에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교과서 166페이지에 보면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166페이지인가요? 166페이지가 아니고 페이지를 다시 한번 볼까요? 어느 대기업체 올해 저기네요. 156페이지네요. 156페이지. 교과서 아직 7장입니다. 교과서 7장에 156페이지의 문제입니다. 예제가 아니고. 예. 어느 대기업 조례 신입사원들의 수준이 작년에 비해 떨어졌는지를 알고자 한다. 작년 신입사원 전체 평점 평균은 3.3이었다. 올해 신입사원 145명의 평점 평균은 3.25로 나타났다. 모집단 표준 편차는 0.19라고 가정하고 유수준 0.05로 할 때 작년에 비해 올해 신입사원이 수준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는지 이게 이제 포커스입니다. 작년에 비해 올해 신입사원 수준이 떨어졌는지 작년은 평균이 얼마였어요? 작년은 3.3이었는데 올해가 작년보다 떨어졌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설을 만들면 첫 번째 단계는 뭐예요? 가설 설정하는 거니까 H0와 HA를 형성해야 되는데 먼저 항상 HA를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문제는 작년 기준으로 해서 3.32보다 작다. 작년보다 떨어진 것 같다. 왜? 올해 해보니까 3.25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 3.3이라는 숫자하고 3.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큰 간격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를 가지고 떨어졌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는 이제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뮤가 3.3가 작다. 이제 반대로 하면 그렇지 않다. 3.32보다는 크다. 이렇게 해도 되고 아까 우리가 얘기한 걸로 보면 그냥 뮤가 3.3이다 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알파 수준을 정하는데 알파는 얼마예요? 유수준은 0.05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가 가설 기무 대립가설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결국은 기각력이 결정이 되는 거니까 뭐뭐보다 크다 하니까 뭐예요? 이쪽이 결정이 되는 거죠. 이쪽이. 그게 아니네요. 뭐 작다니까 반대로 이쪽이네. 이쪽이 돼요. 반대로. 예. 뭐 작다 하니까 이쪽. 항상 우리가 대립가설을 중심으로 한다는 걸 알고 작은 경우는 좌측 검증이 되는 것이고 뭐 크다 하면은 우측 검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요 알파가 0.05니까 만약 오른쪽에 있으면 G값이 플러스 값이지만 왼쪽에 있으면 마이너스 값이 되는데 아까와 동일하게 0.95에 해당하는 값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0.95에 해당하는 값이 결국은 1.64였죠. 그래서 요 G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1.64 1.645 정도가 되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임계치 범위를 계산하면 G가 마이너스 1.64보다 크면 H0가 채택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가 G가 마이너스 1.64보다 작으면 H0가 기각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단계까지 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지통계량을 계산하는 거죠.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계산해 보니까 올해 신입사원은 얼마였어요? 평균이요. 3.25가 되는 것이고 작년 기준은 3.32예요. 그래서 항상 오른쪽에 와 있는 것은 뭐하고 일치한다 했어요? 요 가설에서 쓴 수치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몇 명을 계산했습니까? 145명을 가지고 했던 거죠. 145명.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얼마였어요? 모집 편차가 0.19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4.44 나옵니다. 마이너스 4.44예요. 마이너스 4.44는 여기가 마이너스 1.64니까 어때요? 훨씬 이쪽 그 꼬리 부분으로 와 있죠. 그러니까 빗금친 부분에 왔으니까 뭐예요? 결론은 뭐예요? H 제로가 리젝트가 된 거죠. 리젝트가 된 거죠. H 제로가 리젝트가 된 거예요. H를 리젝트 한다는 얘기는 뭐가 억셉트 된 거예요? HA가 억셉트가 된 거죠. HA가 억셉트가 된 거예요. HA가 억셉트가 됐다는 얘기는 작년에 비해서 결국 올해 신입사원들의 성적은 떨어졌다. 그러니까 작년이 3.3이고 올해가 3.25인데 올해 성적이 작년보다 확실히 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3.32하고 요 3.25는 큰 차이가 없어서 왜 아까 문제하고 좀 다를까 하지만 모집단의 표준 편차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모집단 표준 편차가 큰 경우는 이것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작은 경우는 또 그렇게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그 평균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분모분에 들어가는 표준 편차에 좌우되기 때문에 표준 편차가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채택이 될 수도 있고 기각될 수 있는데 이 문제의 경우에 우리가 G를 계산해 보니까 상당히 G값이 큰 값으로 나와서 결국은 H 제로가 억셉트가 되고 HA가 억셉트가 되고 H 제로가 리젝트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동물용 사료 문제인데요. 교과서 165페이지의 문제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용 사료 회사에서는 한 봉지 무게가 50파운드인 사료를 생산하고 있다. 품질관리 부서에서는 평균 무게가 50파운드인지 검사를 한다. 이를 위해서 75봉지 사료를 표본 추출해서 평균 무게를 측정한 결과 50.11파운드, 50.11파운드, 표준 편차는 0.84파운드였다. 사료 한 봉지 평균 무게가 50파운드라고 할 수 있는지 유의수준 0.05에서 검증해라. 유의수준 0.05에서 검증하라. 사료 한 봉지 평균 무게가 50파운드라고 할 수 있는지. 결국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50파운드라고 쓰여 있으면 당연히 품질관리 부서에서는 50파운드이기를 바라는 거죠. 소비자단체에서는 주로 50파운드 이상일 때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50파운드가 안 된다고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이제 품질관리부서에서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50파운드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가설을 설정하는 것은 H0하고 HA를 구성해야 되는데 H0는 HA부터 말하겠죠. 그래서 뮤가 얼마다? 50파운드다. 파운드다. 요거의 반대는 50파운드. 50파운드가 이냐 아니냐 문제니까 결국은 50파운드가 아니다. 50파운드이다. 50파운드라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는 양측 검증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H0에는 이퀄이 되는 것이고 HA는 이퀄이 아닌 거죠. 이렇게 설정하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알파가 얼마였어요? 0.05 했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가 이런 문제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리면 양측에 뭐가 있어요? 양측에 기각령이 있는 거예요. 요 빗금을 친다는 얘기는 기각령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알파가 0.05이기 때문에 이 빗금친 걸 두 개를 합해서 0.05가 되니까 이거 얼마예요? 이쪽 빗금친 오른쪽이 0.025가 되는 것이고 이쪽이 0.025가 돼야죠. 그래서 이 하얀 부분이 얼마예요? 하얀 부분은 0.9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X축하고 이 곡선과 둘러싸인 면적은 1을 하겠죠. 확률이요. 그래서 0.02하고 0.25가 두 개 있으면 0.05가 되는 것이고 0.05 더하기 0.95니까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분표에 가서 결국은 한쪽부터 봐야 되니까 얼마를 봐야 돼요? 0.975에 해당하는 집값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0.975에 해당하는 값이 얼마냐? 여기는 마이너스 1.96이 되는 것이고 여기는 플러스 1.9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범위로 써보면 지가 마이너스 1.96부터 시작해서 플러스 1.96은 H0가 채택 영역이 되는 것이고 지가 마이너스 1.96보다 작거나 이쪽에 해당이 됩니다. 또는 혹은 영어로 혹은 오와 G가 1.96보다 크면 H0가 기각이 되고 이것은 반대로 뭐예요? HA가 채택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세 번째까지 한 것이고요. 네 번째는 우리가 이제 실제로 통계량을 계산해야 돼요. 통계량 계산하는 것은 x바 마이너스 뮤 루트 n분의 이건데 여기에서 우리가 x바 표본 평균 얼마나 했어요? 50.11이라고 했고 항상 요 뮤는 이놈하고 같다 일치한다 했으니까 50이라고 쓰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얼마 뽑았어요? 75봉지 뽑았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얼마였어요? 0.84였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 얼마 나왔어요? 1.13이 나옵니다. 그래서 1.13 어디로 가요? 1.13은 이쪽으로 가죠. 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하면은 오른쪽 그 그래프에서 오른쪽으로 속해 있지만 1.96보다는 작죠.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H0 채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하얀 부분, 요서부터 여기까지 하얀 부분에 속해 있으면은 H0가 채택이 되는 것이고 이 빗금친 부분에 해당이 되면 H0가 리젝트가 되고 기각이 되는 것이고 기각이 되었다는 얘기는 결국은 HA 대립가설이 억셉트 되고 채택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제 1번 문제의 해석은 뭐냐? 사료 한 봉지의 평균 무게가 50파운드라고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 50파운드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결국은 사료 한 봉지의 평균 무게는 50파운드라고 할 수 있다는 게 우리가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66페이지에요. 문제 하나 또가 있습니다. 예제 이번 문제인데요. 대기업체 최고 경영자를 대상으로 주당 근무 시간을 조사해 본 결과 평균 62시간이었다. 62시간이었다. 대기업체 최고 경영자의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고 하는 가설을 유의수준 0.19 검증하라.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대기업체 최고 경영자 주당의 평균 근무 60시간 이상이라고 하는 가설. 이게 결국은 대립가설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H0, HA라고 우리가 쓰면 먼저 H, 뮤가 얼마다? 60시간 이상이다 라고 쓰면 되는 것이고 이거의 반대는 그렇지는 않다. 60하고 같거나 작다라고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알파는 얼마예요? 0.10이 됩니다. 0.10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 번째 인계치를 결정할 때는 그래프를 그려서 뭐뭐보다 크다. 항상 대립가설이 크다 하니까 무슨 검증이에요? 우측 검증이죠. 오른쪽 검증, 우측 검증이에요. 근데 한쪽만 있으니까 결국은 여기서부터 요 빗금친 면적이 0.10이 되는 것이고 요 하얀 부분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0.9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분표에 가서 확률이 0.90에 해당이 되는 지를 읽으면 되는 거예요. 0.90이 되는 경우.
그게 이제 뭐 쉽게 읽으려고 하면 1.28보다는 크고 29보다는 작아서 약 1.285가 되는데 결국은 1.28이라고 하면 결국은 G가 1.28보다 작으면 HL은 뭐가 되는 거예요? 채택이 되는 거죠. 채택되는 것이고 G가 1.28보다 크면 HL과 기각이 된다. 이렇게 여기까지가 이제 세 번째 단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계는 뭐 계산하는 단계예요. 뭐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죠. 몇 번 했으니까요. 전체 몇 명 했습니까? 지금 몇 명 했나요? 지금 보면은 전체 숫자가 8명. 여기에 지금 하나가 빠졌네요. 대기업체 초경인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8명을 대상으로 했다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8명이라고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얼마냐면 여기 문제에서 모집단 분산을 가르쳐 줬어요. 분산이 얼마예요? 분산이 2시간이니까 표준 편차는 어떻게 해요? 루트 2가 돼야 돼요. 이 문제에서 뭐 함정까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분산을 알려준 경우는 우리가 표준 편차로 해야 되니까 루트 2라고 쓰는 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62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집단 저기는 60이니까 60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62-60을 루트 8분의 루트 2로 해서 계산하면 이게 4가 나옵니다. 4가 나와요. 그러면 4는 보세요. 이쪽에 가면은 여기가 1.28인데 훨씬 이쪽에 우측에 가 있겠죠. 그래서 빗금친 분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HA 대립가설이 채택이 된 거죠. 대립가 채택이 됐다는 얘기는 대기업체 최고 경영자의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이 60시간 이상이다. 60시간이 안 된다고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결국은 HA 대립가 채택이 됐으니까 평균 근무 시간이 60시간 이상이다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설 검정에 가설을 설정하는 거에부터 시작해서 오늘 가장 기본적인 가설 검정의 절차에 의해서 가설 검증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